안녕하세요. 정책자금 특별 세미나 오늘 강의를 맡은 제 이름은 신상숙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주제는 정책자금 당구 외전인데요. 어, 정책자금 당구 외전인데요. 저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박진우 위원님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을 당구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위원님들하고 가끔 당구를 치는데요. 저보다 잘 치시는 위원님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자랑을 하는 편인데 지금 방송이고 해서 좀 겸손해야 되는데 첫 방송이고 하니까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목차를 보고 제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스페어 타이어 전략, 그리고 라이온킹 전략, 그리고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 그리고 시중 전략, 몸짱 만들기 전략입니다. 스페어 타이어 전략인데요. 저희 그 스페어 타이어 전략을 저희 협회는 어떻게 보냐면 박진우 위원님이 하신 걸 한번 공부하고 제가 또 당구 관점에서 보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전략,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전담 요원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전략. 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의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겸직하는 방법. 겸직이 가능한 이유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은 타 회사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멀티잡 시대로 여러 회사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시대라서 가능합니다. 이 전략이 스페어 타이어 전략인 이유는 오늘날 스페어 타이어는 임시 방편으로 불량 타이어를 대체하여 카센터까지만 갈 수 있도록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타이어가 별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겸직을 하는 직원의 급여는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 만족하면 되고 주 5일이 아니라 주 1일 근무로 하는 급여와 기업부담 4대 보험을 다 합산하더라도 그 비용이 20 내지 30만원 내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즉 임시 방편으로 연구 전담 요원 인원을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정식 전담 요원이 채용되면 인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겸직하는 직원이 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신고가 급박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제가 당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기 앞에 화면에 보면요. 위에 큰 여러분들은 당구장에 가서 이 다이 정도는 아시겠죠? 큰 다이가 있고 밑에 작은 다이가 있는데요. 그 크기가 작다 크다를 저기 큐대라고요. 그 당구 공을 치는 그 큐대가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 큐대의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위에 거는 다이가 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고 밑에 거는 작다 보니까 밖으로 나와 있죠. 저 위에 거는 대대라고 해가지고요. 저거는 선수나 일반 당구를 잘 친 사람들이 저기서 쳐요. 그리고 요 밑에는 중대는 좀 하수면서 그냥 일반인들이 치는 그런 중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스페어 타이어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접목시게 하는 건 어느 날 이제 선수가 당구장에 간 거죠. 당구 연습을 하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대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 거예요.
근데 중대가 하나 딱 남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 연습은 할 수 있어요. 중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뭐 두께 이렇게 다막길이 맞추는 그런 거는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다이가 비게 되면 빨리 큰 다이로 옮겨가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시합이 있는 선수가 길이도 다르고 조금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시내리도 조금 다르고 그럴 텐데 거기서 연습하다가는 아무래도 큰 대회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과 만나서 시합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이에서 제대로 연습을 해야지 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 기업도 일단 지금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만들 때 지금 전담 요원이 없어서 급히 만드느라고 필요해서 스페어 타이어로 일단 임시로 데리고 왔지만 고용해서 쓰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기업이 정말 올바르게 더 연구를 하고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연구 전담 요원을 뽑아야 되겠죠. 스페어 타이어 전략이라는 건 이런 당구랑 제가 접목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라이온킹 전략인데요. 라이온킹 전략. 이 라이온킹 전략은 대면 평가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영리 기업에서 주관 기관을 맡아 참여 기관이나 위탁 기관으로 대학교와 함께 과제 신청을 할 때 대면 평가에 반드시 해당 대학교의 과제 책임자인 교수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동행한 대학 교수는 주관 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발표를 하거나 Q&A를 진행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 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발표를 시작할 때 함께 동석한 땡땡땡 교수님은 동 과제에 참여 위탁 기관의 과제 책임자로서 땡땡땡 대학교 학과장을 역임하셨고 또는 다음 학기에 학과장 후보로 예정되셨고 땡땡땡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계셔서 동 과제에 참여 위탁 기관 과제 책임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개 멘트 한마디에 심사위원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는 대부분의 심사원이 나름대로 4년제 대학 교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학과 교수 신임 추천 권한이 있는 학과장에 대한 막연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과장을 역임했거나 학과장 후보로 예정된 4년제 교수가 대면 평가장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심사를 하는 다른 교수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발표를 하는 과제 책임자에 대하여 과도한 지적이나 부정적인 질문들, 소위 칼질과 난도질에 가까운 그러한 심사위원회 질문 행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대한 격식과 예절을 갖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치 온순한 양과도 같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제 대학교의 학과장을 역임하였거나 후보로 예정된 교수를 대면 평가장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전략을 우리 협회에서는 라이온킹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온킹 전략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작년 겨울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라이온킹 뮤지컬을 봤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정말 감동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라이온킹에만 나타난 모두가 진짜 복종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여기 대면 평가할 때 그 어려운 학과장을 모심으로써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건데요. 저는 이 당구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글쎄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대리가 있는데 한 회사에 이대리가 있는데 보통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당구를 가끔 치는 거죠. 근데 과장님 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대리 오늘은 계급 짱 떼고 우리 열심히 치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이겨봐 하고 쳐요. 근데 이대리는 또 그렇지가 않죠. 부장님 과장님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큐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꼭 게임에 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리 생각이 맞다. 사장님 불러오자. 깨를 내서 사장님 저 지금 저희 당구 치고 있는데 와서 좀 서만 계셔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사장님 이제 그래 한번 내 구경 좀 하지 하고 이제 가서 딱 뒷짐지고 구경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장님하고 과장님은 떨게 되는 거죠. 사장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치던 것도 못 치고 괜히 떨다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협회에서 저희가 당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당구를 좀 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좀 친다고 하면 고수는 아니고요. 한 150인데 저는 여태까지 당구장 가서 저보다 잘 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프로라든가 또 뭐 어떤 대회에 나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못 만나서인지 몰라도 당구장 가서 저보다 잘 치는 여자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협회에서 어떻게 또 치다 보니까 제가 운이 좋게도 꼭 제가 승률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기는 편인데요. 하루는 당구를 치러 갔는데 저희 협회 위원님들하고 당구를 치러 갔는데 거기 정말 잘 치시는 정덕기 의원님이라 계시는데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소문이 500이란 말도 있고 100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50인 저는 괜히 떨리는 거죠. 저랑 옆에 있던 위원들이 신상수 위원 잘 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시니까 막 손이 곱아지면서 막 제대로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게임에 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금 저보다 좀 더 잘난 고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면 평가도 이렇게 학과장님이라든가 좀 심사위원이 떨만한 그런 교수님을 뒤에다 모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이 다른 심사위원들이 쫄려서 저희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게 라이온킹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네,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인데요.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 다른 말로요, 동시다발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초보 기업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R&D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과제에 각기 다른 아이템으로 과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제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신청했던 과제에 모두 실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과제마다 모두 다 선정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횡복 회로를 돌리게 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과제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 아이템으로 과제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동일한 아이템으로 과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낚싯대가 많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에 모두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충분히 제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신청서 완성도의 제고는 아쉽게 고배를 마셔가며 그때마다 지적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보강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에 신청하여 어느 한 개의 과제라도 선정 통보를 받는다면 욕심을 버리고 나머지 진행 중인 과제는 가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첫째 딸 시집 보낼 때 썼던 방법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에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우리 협회에서는 동시다발, 첫 딸 시집 보내기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은 저거 아시겠죠? 당구장에 가면 보통 저기 4구 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볼 다이가 조그만 당구장엔 하나, 큰 당구장엔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치죠. 네, 저는 그렇게 포켓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저 포켓볼을 치는 그 뭐죠? 그 룰이 저걸 삼각형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죠? 선수가 저거를 깨트려서 퍼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줄공이든가 먹공을 선택해 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고 8번 공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8번 공이 정말 뭐죠? 구멍 앞에 바로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8번 공을 쏠랑 집어넣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그때는 패배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했던 그 가까이 있는 뭐 먹공이나 그 줄공을 택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택해서 그거부터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번 공을 집어넣어야지 이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욕심이 나고 해도 딸은 뭐 빨리 가기 위해서 뭐 너무 욕심을 내서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되는 것부터 하나 하다 보면 또 큰 사업도 저희가 따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 전략입니다. 스위칭 전략은 자, 여러 명이 모여 하나의 파이를 먹으면서 하나라도 큰 쪽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이 모인 만큼 많은 파이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듯 과제 신청에 있어서도 단독 신청보다는 위험이 서로 분산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누가 주관이 되고 누가 참여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기업에 비해 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관 기관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 평가에 있어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적은 기업에 비해 시장성과 사업화 역량에 있어 항상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기술성보다 사업성의 가중치가 높으며 사업성 평가의 주요 심사 기준이 바로 시장성과 사업화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은 참여 기업으로 내려가고 주관 기관의 자리를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게 양보하여야 선정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기술이 참여 기업에 있어서 주관 기관의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나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참여 기업의 기술도 컨소시엄의 기술로 인정받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비록 핵심 기술을 보여야 했으나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적다면 지명도가 있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내세워 과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스위칭 전략을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면요. 그 느씬한 아가씨가 뒤로
큐대를 뒤로 꺾어서 치고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보통 때의 폼은 아니에요. 저게 일부러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뒤로 치는 게 아니라 보통 당구를 치는 사람은 아는데요. 어떤 코너라든가 제가 치기 불편한 곳에 공이 놓여진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앞으로 보고 큐대를 이렇게 퀴거리를 딱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퀴거리를 딱 잡아주고 고정을 딱 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 퀴거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숙여서 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공들이 가끔 있어요. 칠 수 없는 공들, 오른손으로는 치기 너무 불편한 공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렇게 뒤로, 그러니까 여기 야구에서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치는 것처럼 이제 당구도 오른손으로 치기 불편한 공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렇게 뒤로 돌려서 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책자금을 타내기 위해서도요. 저희가 컨소시엄을 할 때 매출 규모가 적다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할 때 더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몸짱 만들기 전략인데요. 자, 되게 보통 보이는데 보면 저기 남자 여자가 너무 몸짱이 좋은데요. 저렇게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동을 했겠죠? 이 기업도요. 저렇게 튼튼하게 몸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옥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범위가 다르듯 기업의 역량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정보 R&D 과제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몸짱 만들기 전략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지식재산 확보, 2단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공인인정, 3단계 벤처기업 확인, 4단계 이노비즈 기업 확인, 4단계 수출 실적 확보, 6단계 포상가 인증, 7단계 NEP 신제품 인증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R&D 과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코트라에서는 기본 전략, 즉 몸짱 만들기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뭐 골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샷 연습을 많이 하죠. 이 당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R&D 선정되기 위해서 몸짱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 그 당구도 맨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요, 그 담화수가 있어요. 그 뭐죠? 볼링으로 치면 에버리지가 있고요. 탁구는 보통 시작할 때 6부, 5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부수로 6부 가기도 한참 힘들죠. 6부, 5부, 4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당구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 50, 80, 100, 12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1000, 2000도 있는데요. 1000 이상은 별로 그쪽 위에서는 점수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30으로 시작하면 저렇게 흰 공으로 빨간 공 2개를 맞히면 1점 해서 3점을 치면 그게 30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30이 되면 그때는 쿠션이라는 게 없어요. 쿠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이 옆에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쿠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맞춰서 그 3쿠션이라고 하는데 3쿠션을 쳐서 마무리라고 하는데요. 30은 그 쿠션 마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수구라고 해서 저 흰 공이 수구고요. 저 빨간 공이 적구인데 저 공을 한 번에 치게 되면 1점에서 3점만 치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치는 사람과 이제 오래된 사람은 자기 담화수가 정해져서 이제 처음 만나면 자기 담화수를 놓고 치기 시작해요. 근데 30인 사람이 어쩌다가 정말 수구로 빨간 공을 두 개를 딱 쳤는데 잘 맞는 거죠. 기분이 정말 좋죠. 와, 이거 1점. 그 다음에 2점, 3점. 어쩌다가 200 고수를 이긴 거죠. 그러면 나 너무 신난다. 이거 재밌네. 하고서는 그냥 그 세 개만 맞추는데 연년에 이제 고기만 이제 길들여 가지고 다른 연습을 안 하고 그것만 하다 보면 절대 50도 될 수 없고 80도 될 수 없고 300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당구를 치다 보면 저기 보면 맨 위에 흰 공이 위에를 갖다가 지금 치고 있잖아요. 겨누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1번을 겨누고 있는 건데요. 그게 옷이라고 해가지고 당구에서 저기를 그 큐대로 저기를 겨냥해서 흰 공으로 저 빨간 공을 치면 저 빨간 공을 치면서 저 흰 공이 그 빨간 공이 갔던 그 길로 같이 갑니다. 그 길을 같이 그러니까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밀어치기인데요. 그리고 저 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그 밑에를 갖다가 겨냥하고 있는데요. 그건 3번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 그 3번을 겨냥해서 큐대로 쳤을 경우 저건 식기라고 해가지고 끌어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흰 공 수구가 빨간 공 적구를 쳐가지고 저 3번을 치게 되면 끌어잡아 당겨서 저 빨간 공이 내 몸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흰 공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빨간 공은 가겠네요. 가고 흰 공이 끌어잡아 당겨 옵니다.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바로 저기 뭐죠? 끌어치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을 하다 보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끌어치기도 해야 되고 오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 2번이라는 데를 쳐갖고 중간을 줘서 쳤을 때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옆에 오른쪽으로 줬을 때와 또 왼쪽으로 줬을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매번 칠 때마다 공이 조그맣다 보니까 제가 저 콧대로 치는데 어떤 부분을 치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는 순간 키거리 연습을 많이 안 하면 다른 부분을 치게 돼서 내가 의도했던 거와 다른 부분으로 가게 돼서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당구장 가면 선수들이 막 이렇게 무슨 페트병 놓고 그 구멍에다가 저 큐대를 막 100번 너도 똑같이 그냥 똑같은 폼으로 다이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당점을 똑바로 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제 당구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저 학구라고 해서 옆돌기도 있고요. 또 오마우시라고 해서 앞돌리기도 있고 또 우라라고 해서 일본 말인데 이게 일본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돌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워야지 그런 기본기를 익혀야지 그 다음에 50도 되고 80도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엔 500이 되는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저희 그 정책 자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뭐죠? 저희가 그 이노비즈라든가 또 벤처기업 확인 또 포상가 인증 NEP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준비할 때 저희가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선정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당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이고 준비를 별로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수업 시간이 원래는 100분이어야 된대요. 회장님께서. 근데 조금이라도 더 30분이라도 넘기려면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되짚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어 타이어 전략인데요. 이제 선수가 혹시나 칠 다이가 없어서 중대에서 잠깐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대다이가 나타난다면
빨리 가서 제대로 연습해야지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 요원이 없다 하여서 임시 방편으로 전담 요원을 쓰긴 하였지만 정말 큰 사업과 과제를 따내려면 빨리 진짜 올바른 정말 괜찮은 연구 요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온킹 전략인데요. 이거는 정말 뭐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제가 아는 말 중에 그 호가호이란 말이 있는데요. 호가호이가 뭐냐면 저기 그 여우가 숲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근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나를 따라와봐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여우 뒤를 따라갔대요. 근데 여우 뒤를 따라갔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여우를 따라갔더니 여우가 걸어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막 무서워서 다들 헤쳐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호랑이가 얘는 진짜 신의 자식이구나 하고서는 먹지 않고 그냥 놔줬다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모든 동물이 도망간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호랑이 한 마리가 뒤에 있다면 정말 일반 늑대나 모든 여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가는 것처럼 자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그런 저희도 잘 그런 전략을 짜서 저희가 선정되었으면 해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처음 시작한 사업에 동시다발로 한 가지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플러스 되니까 그 아이템 가지고 계속 넣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한 처음에 그 사업에 집중하자는 그런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스위칭 전략은 그 컨소시엄이라든가 그런 과제를 할 때 정말 어떤 게 유리한지 유리한 고지인지를 생각했을 때 꼭 그 아이템을 가진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매출이 많은 회사가 가점이 많다면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그런 기업을 주간 기관으로 넣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짱 만들기 전략은 이런 저희가 그런 출연금을 받기 선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업을 몸짱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저희 그 당구로 치면 저희가 씹기도 하고 오시도 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고수가 되겠죠. 저도 지금 150인데요. 저는 이상하게 포켓볼보다는 사구가 재미있어요. 이제 저도 조금 더 지금 오늘 하면서 나도 좀 기본적인 걸 조금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도 되고 이왕이면 그냥 막 칠 게 아니라 좀 목표를 세워서 저도 300도 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당구하고 접목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시간이라서 부족한 것도 많고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 방송하고 이 세미나를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달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